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요새 해외여행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저도 그래. 계속 선교사들 그죠? 가다가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캔슬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여행. 언제 또 가야 될지 뭐 좀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여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행이 음.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떠나서 음흠. 뭐 경치 좋은 곳, 예? 그리고 뭐 이름 있는 장소, 예? 뭐 둘러보는 것, 뭐 그런 걸 어허. 여행이라고 하지 않나요? 요새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그래요? 어떻게 예. 얘기해? 여기서 행복하자. 여기서 행복하자. 예. 그러면은 어디 안 가도 된다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예. 행복이 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오늘 멋진 남자가 나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향기만 주고서 잘한다. 차갑게 변해버린 사랑의 까멜레오. 요즘 떠오르는 대세 트로트 가수 한강.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0이 넘어 가수의 길로 뛰어든 겁없는 이 남자. 하지만 가수 데뷔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그에게 다가온 시련의 나날들. 다시 주님을 붙든 한강의 신앙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아직도 뜨거운 트로트 붐이 사라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뚝 서 있는 한강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 아주 훈남이에요. 트로트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나는 그 옛날 18번이 돌아와요 부산. 아, 옛날 노래잖아요. 요새 새로운 트로트들도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예, 그렇죠. 예. 요즘에 좀 한참 붐이다 보니까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한강 씨세요. 예, 너무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저렇게 뭐 어디 이렇게 저기 어머니 날 낳으시고 송영외과 네. 의사 선생님 날 고치시고는 아닌가요? 그 눈을 찝었습니다. 눈만 찝었습니다. 아 저렇게 솔직하게. 네. 예.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저희 그 KBS 트롯 전국체전 네. 그 멤버들 결승전 멤버들하고 같이 지금 고정 프로그램 예. 트롯 매직 유랑단이라는 예, 예. 고정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뭐 잡지 화보도 같은 것도 찍고. 찍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롯 하면은 이 얼굴이 이렇게 그려지는 일반적인 게 막 서른도, 현철, 그렇죠. 송대관, 남진 뭐 이런데 저렇게 잘생긴 트로트 가수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 같은. 아니 근데 너무 잘생겼네요. 예?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네. 리틀 남진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으셨다고. 아, 전국체전에서 네. 저희 주현미 선생님이 네. 저의 그 칭찬을 해주시는데, 리틀 남진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외모 때문이었나요? 아니면은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네. 그 끼가 굉장히 많고, 또 약간의 좀 능글능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꼭 남진 선생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예. 한강이라는 이름은 본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누가 지어주신? 저희 대표님하고 가까우신 이사님이 계신데, 네. 이사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저를 이제 처음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네. 이 친구가 정말 잘 되겠느냐, 사주를 한번 보러 가시래요. 여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기도 좀 상관없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사주를 보셨는데, 네. 이제 물이 좀 부족하대요, 제가. 그래서 물이 없는 건 아닌데, 물이 부족하다고, 좀 이름에 물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또 한강에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힘들 때 좀 한강 가서 좀 위로도 받고 때로는 좀 나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공간이라서 그럼 잘 됐다. 그럼 한강이라는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해서 한강이가 됐습니다. 예. 한강 씨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요즘 인기가 높아진 것 좀 실감하시죠?
그냥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네. 그래도 조금 이게 많이 좀 생겼다는 게 그래도 내가 지금 좀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구나. 네, 그리고 SNS에 네. 많이들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아줌마 팬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층이 예. 아무래도 40대 분들이 층이 제일 40대. 많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약간 30대 어. 분도 계시고 3, 그래요? 40대가 좀 많으시고.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비슷한 연령층에서 이렇게 네, 네. 그러네요. 좋아하는 거네.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사위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또래들이 많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계시긴 하는데 그죠?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의 그 팬층을 보면 젊은 예, 친구들이. 좀 약간 젊은 친구들이 좀 많으시고. 그거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를 넘어서서 저 남자 남편감으로 괜찮다 이쪽 아닐까 싶은데요. 약간 이렇게 남자로 바라봐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어때요? 그런 친구들이 대신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그런 SNS가 오나요? 어떤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예,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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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것들이 오는데 예. 일절 저는 답을 하지는 않고 그래요? 있어요. 예. 예, 예. 예. 제가 한강 씨 출연한다고 그래서 네. 이 초록창 검색을 한번 네네네.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30살 넘어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네, 좀 뒤늦게 좀 늦게. 데뷔를 했습니다. 몇 살에 데뷔했어요? 2018년도니까 한 넷 됐네. 네. 34? 네. 그러면 지금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네, 지금 37.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진짜 어려 보인다. 맞아. 어려 보이는데. 예, 10살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10살. 예, 27 정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네. 여자친구가 있느냐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없고요. 예. 네. 데뷔하고 헤어졌나요? 아니면은 이제 집요하게 캐고 들어가는데. 데뷔하기 전에 이제 헤어졌어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여자 팬들은 네, 여자친구가 있나 없나를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상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정해놓은 이상형이 있나요? 저는 좀 그 선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인상이며 어떤 네. 풍겨지는 이미지가 좀 선하고 좀 단아하고 네. 예, 좀 그냥 여성상 이렇게 좀 지혜로운 여성이 좀 호감에 더 가는 것 그런데 예술 안 믿으면. 뭐 안 믿어도 예. 제가 좀 더 이렇게 전도를 잘하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도 그래요? 합니다. 예. 오. 꼭 무조건 믿어야 돼. 뭐 그런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없고 예, 예. 그냥 그런 스타일이면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네요. 일단 선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게 이제 네. 박미선 이봉원인데 네. 이봉원 씨랑 결혼할 적에 제가 선교지로 간다고 생각하고 결혼해라 그랬는데 아직 그 선교지에서 해결이 안 돼요. 아직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지 않아도 교직 괜찮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혼할 때는 네. 꼭 세례라도 시기해서. 받게끔 그렇죠. 한 다음에 네네네. 결혼하셔야지. 네네. 예.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얼굴 안 봐. 예, 예. 얼굴 근데 안 남자들이 얼굴 봐요? 안 보나요? 남자들은 외모 보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예쁘면 더 좋죠. 예. 솔직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신앙심 있고 뭐 그렇게 극과 극으로 얘기하는데 신앙심 있고 얼굴이 못생긴 여자들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괜찮다 그래서 데리고 가면 네.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근데 봐요. 그죠? 여성분들도 이렇게 남자의 전 남자 얼굴 안 봐요. 안 보세요. 예. 근데 여성들은 남성들의 외모보다도 음. 오히려 능력을 많이 보고요. 능력 같은. 예. 맞아요. 그거 근데 근데 능력으로는 뭐 예, 예.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꽉 찼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어느 딱 기준을 좀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그쵸? 같은데.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계속해서 목표는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직장 생활하다가 관둔 건 왜 네.
저기 뭔가 월급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면 위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꿈이 다른 그럼 곳이었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예, 이렇게 예.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맞는가를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그래서 항상 그 제가 서울에 이제 취업을 해서 네. 혼자 이제 살았었는데 네. 항상 밤에 잘 때 이제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네, 내가 꿈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돈은 그래요? 벌고 있지만. 직장 다니면서도 예, 예, 예. 몇 년 동안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예, 2012년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예. 했거든요. 직장 예, 생활을 예. 했는데 한 15년도까지 한 3년, 4년까지는 근데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네, 그게 정말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그 일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재미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관둬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어요? 그 우연치 않게 우리 이쪽 계통 엔터테인먼트 계통의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오, 그를 만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예. 또 회식 자리에 가서 또 이렇게 노래방에서 제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어, 그러다가 이 친구 좀 아깝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노래방에서 픽업되신 건가요? 네, 예. 노래 실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텐션이나 어떤 분위기를 제가 띄우는 그런 예, 것들에 예, 좀 예. 약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느냐. 음. 이게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도 계속 이쪽 계통에 꿈은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실은 도전을 못했고 또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만큼 그렇게 넉넉하거나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했던 예, 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 이제 딱 그럼 어렸을 때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냥 연예인이라는 게 연예인이 너무 되는 막연히 이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어느 날 야 내가 저기 노래하려 그래서 관둔다 그러면 야 너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지. 누가 할 수 있겠어? 너 지금 나이도 있고 일단 네. 나이를 제일 먼저 얘기할 거고 맞아요. 그 너 누가 뒤에 있어? 돈이 있어?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겁 안 났어요? 겁은 그렇게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 이게 뭔가 드디어 찾았다라는 느낌? 예, 약간 그게 더 컸고 주변의 친구들은 정말 친한 친구들 있죠. 저의 진짜 베프들? 예, 완전 베스트 프렌드 친구들은 넌 찾은 것 같다. 너 오. 찾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응원한다고 너의 용기에 박수 보낸다고 할 정도로 너의 길을 찾았다 예.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직장 생활과는 별로 안 어울려 보이고 네네. 그러는데 네네. 그 직장 생활하면서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첫 저의 직장은 제약회사. 제약회사 영업지. 예, 다녔고 마지막 회사가 잡지회사. 잡지회사도 그 광고 영업이라고 네. 그 잡지에 나오는 광고 예, 수주하고 그 업무를 발로 담당했었죠. 뛰는 직업을 했었네요. 예, 가서 이제 고객 만나고 그렇죠. 예, 예. 자꾸 이제 영업도 친목을 잘했을 쌓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어떤 업무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뭐, 나쁘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제일 먼저 집안에서 부모님이 너는 직장을 관두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네네. 어르신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아버지가 좀 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쵸? 예. 예.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저질러 버렸죠. 아, 그래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근데도 안 되던가요? TV에 나와야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이 되는데 뭐 한다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있는지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항상 걱정만 좀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해서 가수의 길로 딱 들었으면 한 발에 빡 터져야 되는데 네네. 한 발에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그 깊은 이거 뭐지? 내가 발을 잘못 이게 아닌데라는 그림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이쪽 세계를 전혀 이제 모르다 보니까 예. 이게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했어요. 네. 아. 이게 좀 순진했죠. 예. 그래서 어떤 좀 사기 같은 걸 당하면서 좀 방황을 그때 좀 한 시기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를. 2015년부터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데뷔를 3년 동안 못했어요. 굉장히 그러면 오랜 기간인데. 그러니까 연습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뭐 그냥 막연히 연습하고 기다리는 이런 거였어요? 네, 일단 노래는 다 녹음을 했고 다 녹음을 만들어놨는데 아, 진짜? 예, 발표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발표를 해서 이제 뭔가 홍보를 해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 저를 키워주시려고 네, 했던 네. 매니저분은 아직 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 계속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다리고 그 기다리고. 매니저분이 그런 실력이 없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직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냥 믿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냥 이분만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3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을 텐데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직장 생활로 이제 모아둔 돈을 이제 계속 야금 이렇게 까먹고. 까먹고. 예. 근데 거의 다 이제 바닥일 때? 없어질 때쯤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돈을 안 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 단역 배우 그런 오디션도 보고 아. 엑스트라 알바 이런 것도 아. 하고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예, 일자리 닥치는 하신 대로 거네. 예, 어. 그런 것도 하고 또 막노동도 좀 해보고 음. 그렇게 좀 버텨왔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몸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심적으로 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년 지나고 아직 너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1년 지나면 나 지금쯤이면 저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또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네. 그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이루 말로 다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년이면 일단 주위에서 쟤 뭐 한다 그러더니 아, 그렇지. 안 보이니까. 쟤 실패한 인생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명절이 됐는데 집에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집에 내려갔는데 뭐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전화로 일이 바빠서 요번에 올해는 못 내려갈 것 같다 명절에 그렇게 하고 저는 또 그냥 막노동하고 일하고 엑스트라 알바하고 그랬던 기억이 그때 마음이 좀 약간 울컥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예, 거 예.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꼬이기만 하고 네. 그냥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은 좀 극단적인 생각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도 좀 이게 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점점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서 그래서 좀 교회를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나 왜 살지라는 질문도 하셨을 것 같은데. 나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어때?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한강을 갔었던 기억도 있죠. 그렇게 밤에 이렇게 거닐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그때 한강이 뭐라 그러던가요? 자꾸 그때마다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가장 힘든 시기에 더 하나님을 좀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건가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님한테는 약간 불량 학생 같은 마음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믿음이 그렇게 막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깊고 절실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또 뭔가 괜찮으면은 하나님과 그냥 또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이런 고난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게 됐던 시기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서 처음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장 친한 친구. 친구가 뭐 준다 그래가지고 예, 뭐 어떤 예. 재미난 거 있으니까 놀러 와라. 첫 느낌이 어땠어요? 되게 좀 푸근했어요. 되게 잘해주고 다들 뭐 너무 반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푸근해서 그냥 친구랑 그곳에서 그냥 재밌게 노는 장소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때는 막 학생들 문화기 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면은 정말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 그렇게 괜찮고 막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교회에서 성실한 언니 오빠들 보면서 야, 참 여기는 좀 맑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는 맞아요. 곳이 교회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놀이터였네요. 네, 놀이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 가장 베스트 프렌드 5명이 있는데 그 네.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아. 거기서 다 친해진 친구들. 예. 그렇게 놀이터였다가 놀이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놀이터가 크면서는 이제 다른 데로 맞아요. 나가서 놀 수 있죠. 네네네. 물이 바뀌었나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각자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조금 뿔뿔이 이렇게 약간 흩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도 약간 좀 안 나오게 되고 서로 이제 그 대학 생활, 네. 캠퍼스 생활에 이제 놀이터가 물들면서. 이제 캠퍼스로 바뀌면서 네. 그러면은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음주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대학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쪽으로 이제 놀이터를 바꾼 네, 건가요?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놀이 문화는 어떻던가요? 그때는 너무 즐거웠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예. 짜릿하고 예. 예, 또 우리 또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세상, 예. 예. 신세계를 보는 듯한.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교회가 놀이터였던 분들은 교회 다른 장소에 놀아서 거기가 더 재미있으면 예, 예.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을 놓쳤네? 이런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다시 만나시게 됐어요? 멀지 않은 곳에는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대학 이제 20대 중반 후반 가면서도 항상 주변에 그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 계기는 있었지만 제가 뛰어 들어가야겠다라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크게 한 어떤 저의 고난을 겪고 나서 네.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도 하게 되지 않나요? 그 원망도 했지만 네. 그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를 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좀 하셨어요? 좀 네가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안 차리니까 이런 거다. 약간 이런 약간 훈계해 주시는 느낌.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3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먹고 살 것도 그렇고 다 떨어졌는데 다시 뭔가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니 딴 직장을 찾아야 되나? 뭔가를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그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희한한데 오.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제가 노래나 가수로서 이 꿈이 더 절실해지고 더 간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오. 이걸로 무조건 나는 가야 가본다. 되는 길이다. 그럼 더 연습하고 더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길거리 버스킹도 나가고, 예, 예. 또 좀 설 무대는 없으니까 네. 일단 저 혼자서라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보고 네. 그렇게 그때 반응들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휘꺼질꺼 보시면서 지나가시는데 한 2곡, 3곡쯤 이제 지나면 네. 한두 분씩 이제 앉아서 이제 앉아서. 이제 들으세요. 뿌듯하죠. 네. 그럼 그때는 처음에는 네. 그게 너무 떨렸던 거예요. 이게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들으려고 앉으시면 어떻게 앉았다 근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노래 집중을 못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
긴 시간 어쨌거나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힘들었던 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예, 좀 이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내 집에서 살다 전세 가고 전세에서 살다 월세 가고 월세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가고 뭐 이런 거. 네네. 그다음에 차가 큰 차에서 작은 차가 되고 차가 없어지고. 자차에서 없어지면서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의 돈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 돈이 더 또 많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마음이 좀 안 좋았었죠. 많이 안 좋았겠네요. 예,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거 썼을 뿐만 아니라 예, 부모님 부모님 신세까지도 돈까지도. 이렇게 지고 그랬었네. 네네네. 근데 계속해서 길거리 버스킹도 막 하고 막 그러면 좀 여기저기 막 좀 떠돌아다닌 그런 생활이셨네? 그 당시에 이제 좀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음. 예, 그 앞에서 이제 제가 길거리 버스킹을 했고 이제 그 작은 집마저도 이제 좀 빼야 되는 상황. 진짜 오갈 데가 없어지는. 예, 저 오갈 데가 진짜 그럼 없어요. 어디 네, 사셨어요? 어디서? 그때 이제 오갈 데 없는 시기 때 지금의 대표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저의 곡을 주신 예, 작곡가님이 예.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음. 저 그냥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3년 전에 곡 주셨던 예. 그분이 네. 어, 그 음반도 안 작곡가님. 냈던 그분, 네. 3년 묵었던 묵은지 그분이 네. 예. 작곡가님이 소개를 해주신 거죠. 지금의 대표님. 그럼 그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막 길이 열리기 시작했나요? 대표님 만나서 이제 그 묵어두었던 앨범은 발표는 했어요. 발표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데뷔는 된 거죠. 어허. 데뷔는 했고 이제 활동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했는데 예. 대표님까지도 어려워지신 거예요, 점점. 모르겠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 대표님도 함께 같이 어려워지면서 어.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대표님한테 지금 제가 사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이 그러면 당분간만 그러면 형 집에서 그동안 묵어라. 조금만 지나면은 뭐 내가 투자금 받아가지고 너 뭐 조그마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해줄 테니까 조금만 좀 참고 이렇게 있어라. 근데 그 집이 이제 대표님 어머님 집이에요. 어머님 집. 대표님 어머님과 같이 사시는 집. 예. 그 들어갔는데 대표님도 어려워지시면서 그 집에 2년 가까이 같이 살았어요. 잠깐 머물려고 했던 예, 것이 잠깐 2년이나. 머물러 간 게 2년 가까이 어려워지셔서 대표님도 또 더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서 제가 옷방에서 잤습니다. 옷방이면은 몇 평 정도 되네? 한 평 남짓한 한 공간이. 평이? 네. 그러면 간신히 누우면 네. 그냥 그 누울 수만 있는 수밖에 공간? 없는 공간. 저의 짐도 이제 풀지를 못하고 그냥 박스 그대로 있고 그렇게. 영화 기생충 보시면 예. 그 네. 화장실이 예, 이게 예.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그렇죠, 돼. 예. 약간 그렇게 그런 집에서. 똑같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저랑 만나고 그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아니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음반이 나올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될 거야. 이제 노래 나왔으니까 뭐 그런데 더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나 이거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네. 거야라고 고민할 수도 있고, 내 노래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이러면 너무 좌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때 그 힘든 시기는 제가 아마 공황장애가라는 게 이런 건가라는 느낌이 왔구나.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쪼여드는 숨 잘 안 쉬어지고 그때가 그래서 항상 좀 밤에 문을 바람 쐬러 열어놓고. 나가고 네. 나갔다 들어오고 음.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진짜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그렇게 버티다 보면 또 이만큼 있다가 또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났던 것 같아요. 그게 죽을 만큼 힘든 거잖아요. 예. 그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어떻게 버텼지라는 왜냐면 저도 숨도 지금 안 쉬어지는 공황장애까지 왔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그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고백하시면서 좀 네. 토해내는 계기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진짜 주일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하는 게 유일한 저의 그 돌파구였어요. 예, 비상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기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좀 눈물이 많이 흘렸죠.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놓지 마라. 그 끈을 잡고 있는 걸 놓지 마라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게 밖으로는 나가진 않았지 않았나.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좀 힘이 되었던 말씀 있으신가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내가 능력 모든 주시는 것을 자 할 안에서 수 내가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게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로 돌아오면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하면 그것조차도 나에게 힘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은 붙잡았는데 현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아. 그게 반복되셨을 네, 그게 거 아니에요. 반복이었죠. 네, 그게 그 갭 차이가 예. 극복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면 또 다시 충만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충만해져 있지만 또 다음 날 월요일, 화요일 가면 갈수록 또 점점 어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이 그렇죠. 또 무너져 내리고 그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주일 가서 또 에너지 충전하고 네. 그렇게 진짜 버티는 것밖에. 어떨 땐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때 그 저희 교회에서 저희 순 모임이라고 해서 순 모임 분들에게도 많은 좀 그 위로와 예, 좀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네. 같이 나누고 또 그분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저의 고민도 털어놓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서로 도움이 된것 같아요. 위로받으면서 그러면서 옷방 사진을 찍어놨다며요. 네네. 왜 찍어놨어요, 그거는? 이거는 꼭 나 남겨놔야겠다. 나는 나중에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니까 이 사진을 난 꼭 기억을 해놔야겠다. 네, 나중에 어디서든 보여주는 날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지금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실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지만 네. 내 안에서는 계속 힘든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출발한 그 시대에 저 사람 내가 연습할 때 노래했던 사람이 스타가 됐네 이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그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요. 혼자였었어요. 행사가 없었으니까. 뭐 일이 없었으니까 뭐 일을 나가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안녕하세요 할 텐데 저는 행사가 일도 없었어요? 예, 행사가 거의 없었어요. 진짜 빛 좋은 개살구였네요. 네. 음반은 있고. 예, 네. 행사는 없고 네. 간간히 이제 있으면 이제 그냥 무페이로 그냥 뭐 아니면 쌀 받아오거나 이제 뭐 과일 받아오거나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무명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꽉. 부각이 되고 네네네. 인기가 올라가게 된 네. 그 돌파구가 있었을 텐데. 그때가 아마 미스터 트롯에서 일단은 저의 존재를 조금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곳을 나갔다가 이제 어쨌거나 나는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 크게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난 그래도 내가 제법 노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노래는 다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다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단 캐릭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노래는 다 잘하고 노래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뭔가 있어야 있냐를 된다. 고민을 해서 좀 더 약간 이제 그때 느끼함으로 이제 갔었죠. 느끼함, 싫지 않은 느끼함, 기분 좋은 느끼함. 매력적인 느낌. 예. 그걸로 해서
또 반응이 또 굉장히 그렇죠. 좋았어요. 예, 예. 좋아서 난 일단은 내가 어떤 한 캐릭터는 지금 잡았구나. 잡았다. 예.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살짝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예. 이렇게 떨어지면서 음. 예.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더 좀 화제가 된 것도 있어요. 네. 저 친구 아까운데 왜 떨어졌지라는 아까운데. 예. 그러면서 더 아까웠었어요. 기억해 주시는 분도 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지금 왜 떨어졌지? 저렇게 잘생긴 지금 왜 떨어뜨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진 케이스 아니에요? 네, 맞죠. 예. 이번에 더 좋은 기회로 물을 만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 더 저를 더 단단하고 이렇게 더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지금 제가 되지 않았나. 예. 근데 이쪽에 와 보니까 네. 옛날에 막연히 연예인이 돼야지 했던 그게 이제 된 거잖아요. 네. 대본이 어때요? 사실 좀 그렇게 좀 실감은 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냥 연예인인 척하는 그냥 흉내내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아직도 저는. 이제 난 연예인이야라는 것보다 예. 예. 이제 연예인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약간 아직까지 흉내내는 사람. 연예인화 돼가고 네. 있는. 예, 그래서 저의 친한 친구들끼리는 네. 반예인이라고요. 아직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예, 반예인. 그럼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아직 1년도 안 됐죠. 안 됐죠. 예. 따끈따끈한 거죠. 예, 이제 한 뭐 예. 몇 개월밖에 안 되니까. 어. 근데 지금 한창 바빠야 되는데 코로나가 안 도와주네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행사를 많이 가서 좀 직접 맞아요. 만나 뵙고 예. 또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연예인으로 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네네. 내가 생각했던 이쪽에 이런 힘든 일도 있네도 있을 것 같고 오야 연예인 되니까 이런 일단은 식당에 가면 반찬 하나가 더 나오잖아요. 서비스도 주시고. 주시고. 네. 좋은 점은 뭐예요? 아무래도 알아봐 주시고 네. 예, 그 음식값을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저의 사인을 해드리면 막 그 걸어놓고. 걸어주시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예. 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높게 봐주시고 예. 좋게 봐주시나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 고난을 쭉 지나서 여기 와 보니 네.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같이 손붙들고 온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두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 감사하죠. 기다림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복된 길로 네네.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연예인이 되면 네.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게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쪽에는 아무래도 이 젊은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또 화려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밤에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유혹에 넘어갔는지 아니면 술 담배를 안 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안 볼 때 몰라. 근데 진짜 이쪽 계통의 일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런 유혹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유혹. 그래서 저의 항상 기도 제목이 그런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데 네. 담배는 원래 저는 안 했었고. 원래 어릴 때부터 아예 하진 않았고 술은 직장 다닐 때 너무 많이 마셔서 그리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면서 술을 마시니까 이게 목소리가 가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인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나 있어요. 한강이 형은 술 안 한다. 술을 안 먹는다. 술자리는 가요. 술자리는 가지만 예. 술을 잘 먹지 않는 거. 저만 뭐 사이다를 마시거나 그런 편이고 그래도 가끔씩 뭐 이렇게 맥주 한 잔 이렇게 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연예인들이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프로에서 맥주 한 잔이라도 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술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쟤는 간증 프로에 나와선 저렇게 하고 저기 방송에서는 술을 마시네라는 그런 괴리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저희 연예인들 보실 때 저희도 애쓰고 힘쓰면서 아직도 고쳐나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저희 쪽에는 정말 선악과가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네. 네, 너무 많아요. 좀 힘들어요. 예. 아버님 수시로 그게 유혹을 힘들죠. 뿌리쳐야 돼. 예, 그 뿌리치는 게 역시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좀 가져요? 못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해요? 요즘에는 예. 그 너튜브로 이제 예배를 예배 드리고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실제 그 예배보다는 집중력이나 어떤 전해져 오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그거라도 저는 좀 잡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예, 빨리 좀 더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종식돼서 예. 어떤 예배에서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강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 친구 같으신 분이신데 네. 이번 이런 저의 어떤 그런 겪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진짜 친아버지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하나님을 오늘 딱 만난다. 네.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만나면요 만나면 뭐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좀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계속 올바른 길로 가시게끔 도와주시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여기 빠지고 이렇게 또 가다가 또 저기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고백들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 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옆에서 좀 도와주시려고 하신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 네, 그게 제일 하나님 감사하죠. 만나면 일단 업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오랜 기다림의 연단의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 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셔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앞으로 더 이렇게 부각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유혹에서 네. 빠지지 않게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떤 제가 지금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많이 좀 베풀 수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네. 아마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느 날 저희 한 20년 뒤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간증이 또 늘었습니다 하는 시간을 저희가 꿈꿔보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진행하나요? 저는 귀가 안 들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아직 뭐 굉장히 부족하고 아직 뭐 되게 나약하지만 예. 하나님이 써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어떤 가수,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가수로서 어떤 저의 신곡도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요. 또 지금 연기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떤 단역 제가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했었던 게 있으니까 좀 더 연기 공부를 해서 또 좋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저 친구 나오네 예. 할 수 있을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곡은 언제 나와요? 신곡은 아직 지금 작업 중에는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예. 아직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지만 예. 여기에 플러스 이제 또 새로운 신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가시기 전에 저희 찬양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어떤 찬양해 주실래요? 주의 손에 네. 나의 손을 포개고. 힘든 시기를 거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찬양인가요? 네네. 교회에서 찬양하면서도 찬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예. 제 마음을 좀 움직여줬던 예. 찬양곡입니다. 네, 그 찬양 부르면서 오늘 저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우리 한강 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도 갖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그 상처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다듬으시고 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오늘 한강 씨 만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는 청년이잖아요. 예. 저 친구가 넘어져도 괜찮고 그리고 쓰러져도 괜찮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고난 가운데서 여기까지 살아냈으니까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예,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